네, 오늘은 잠깐 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특별히 궁금하시진 않겠지만, 그래도 계속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경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, 저는 직장 생활을 기간으로 따지면 4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. 서클K라는 편의점에서 한 6개월 정도 다녔고요. 정식으로 이제 좀 회사당 회사를 다닌 거는 이제 고려당이라는 제과업계에서 이제 점포개발부 영업부에서 일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큰길 식품, 아마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가시면 핫바 있을 거예요. 그 핫바를 최초로 만든 회사가 이제 큰길 식품인데, 거기서 이제 롯데리아 같은 BK 햄버거 사업부가 있었어요. 그 회사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일을 했고요. 그리고 뭐 또 짜잘하게 뭐 천하일품이라는 회사에서 또 뭐 마케팅 업무로 한 6개월 정도, 그렇게 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은 거는 한 4년. 제가 25살인가 6살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, 그때 4년 정도 월급을 받아보고는 그 뒤로는 20년 넘게 누구한테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사업은 아니고요. 그냥 혼자서 프리랜서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. 혼자 사는 밥벌이. 누가 뭐 길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스스로 고생고생해서 20년 넘게 이렇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. 제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컨설팅하는 식당들이 승률이 좋아지는 거고, 또 수익도 그만큼 잘 나는 거고요. 실제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거죠. 저를 통해서 차린 식당들의 창업 비용은 뭐 1억 원 안팎, 뭐 지금까지 만든 식당 뭐 한 수백 개 중에 뭐 2, 3억짜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, 그거는 한 손가락도 안 되고요. 대부분 뭐 한 9할 정도가 1억 원 안쪽으로 창업을 하세요. 그리고서 현재의 어떤 매출과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으시니까 투자 대비 수익성으로 따지면 굉장한 숫자죠. 자, 제가 IMF 때 잘렸어요, 회사를. 그때가 29살. 그러니까 9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98년도에 회사에서 잘린 거죠. 근데 저는 그 이전서부터 회사를 굳이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. 회사라는 게 잘 맞지 않았고요. 내가 일을 열심히 해도 월급은 정해진 월급만 받는 게, 그게 저는 되게 못마땅했어요. 그래서 호시탐탐 퇴사를 하고 싶었는데, 울고 싶었는데 뺨 맞은 격이죠. IMF 때 회사에서 주인급이던 저를 이제 자른 거죠. 저희 동기들을 다 같이. 그때 이제 아내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. 기왕이 이렇게 된 거, 회사를 그만둔 김에 내가 한 1년 정도 나에게 뭔가 도전할 시간을 주라. 다행히 아내가 그것을 오케이를 해줬고요.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책을 팠어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식당 창업, 뭐 자영업 창업에 관련된 책들이 뭐 다 뒤져봤어도 뭐 얼마 안 됐어요. 지금은 제가 쓴 책만도 16권인데, 그때 제가 아마 다 읽은 게 뭐 한 책 50권 되나? 뭐 더 읽고 싶어도 읽을 게 없었어요. 그래서 심지어 이제 유료로 PC 통신도 하면서 정보를, 유료 정보를 제가 뭐 엄청나게 긁어 모았죠. 그렇게 이제 백수 생활 동안에 나름대로 이제 1년간 저에게 이제 투자를 했어요. 그리고서 이제 점포닥터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죠. 근데 뭐 워낙 뭐 제가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, 제가 또 유명한 뭐 책의 저자도 아니고,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벌이가 없죠. 벌이가 없어서 이제 제 아내가 일을 많이 했어요. 뭐 여자들 뭐 가장 뭐 접근하기 좋은 게 이제 식당 일이다 보니까 주방에서도 일을 하고 홀에서도 일을 하고 뭐 카운터도 보고, 뭐 심지어 이제 한겨울에 길거리에서 동태도 팔아봤어요. 그렇게 해야지만, 당시 이제 부모님까지 해서 저희가 6식구였는데 6식구가 아내가 벌어오는 100만 원 갖고
먹고 살 수 있었어요. 그게 2000년 딱 되면서 이제 저의 그 암울했던 이제 시기가 이제 도래를 하는 거죠. 어쨌든 그렇게 아내가 한 10년 정도 저 대신 가장 노릇을 열심히 했고요. 그 덕분에 지금은 아주 팔자 편하게 팔자가 늘어지게 살고 있습니다. 고생을 했으니까 대가를 얻은 거죠. 자, 제가 그 컨설팅 초반 10년 동안은 정말 야 이게 컨설팅이 할 정도로 정말 좀 엉터리였어요. 뭐 메뉴판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상차림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메뉴 구성이 뭐 독보적인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지금 보면 없죠. 하지만 그때는 그게 컨설팅인 줄 알고 그렇게 제가 이제 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간간히 컨설팅을 하는 거죠.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.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 소원이 컨설팅으로 해서 이제 500만 원만 벌어봤으면 좋겠다. 그것도 욕심이지만 매달 500 정도를 벌면 진짜 여한이 없겠다.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소원, 목표, 뭐 꿈 그랬습니다. 그런데 그건 거의 불가능했죠.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. 그래서 30대의 10년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. 제가 술을 참 좋아하는데 안주 사 먹을 돈이 없어갖고 사무실에서 소주하고 새우깡하고 그렇게 먹었어요. 술은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.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유레카라는 걸 저도 잡을 수가 있었죠. 관여도. 아, 모든 의사결정에는 관여를 많이 하고 관여를 적게 하는구나. 가격이 비싼 걸수록 관여를 많이 하고 가격이 쌀수록 관여를 안 하는구나. 비싼 음식을 팔 때는 그래서 업장의 시설이 좋아야 되고 저렴한 음식을 팔 때 굳이 인테리어에 돈을 들이지 않는구나. 반대로 비싼 음식은 일부러 찾아서 먹는구나. 찾아가서라도 먹는구나. 근데 싸구려 음식은 찾아가서 절대 먹지 않는다. 절대 먹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창업비는 더 많이 드는구나. 아, 그래서 분식집이 창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구나. 자리가 좋아야 되는구나. 이걸 깨닫게 된 거죠. 그 전에는 몰랐어요. 그냥 무조건 어떤 메뉴를 팔던 얼마짜리를 팔던 간에 무조건 유동량이 많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굳이 권리금 많이 주고 월세를 비싸게 줘야 되는 그런 유동량 많은 상권에 들어갈 일이 없다라는 걸 깨우친 거죠. 그래서 제 인생이 40살부터 풀리게 됩니다. 30대의 10년은 징글징글하게 가난했는데 40살이 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돈이 찍혔어요.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한 달에 제일 많이 벌어봤던 때가 9천만 원이에요. 9천만 원이라는 돈을 컨설팅으로 한 달 만에 벌어왔어요. 저 전문대 나왔거든요. 그것도 삼수에서 겨우 지방에 있는 전문대 나왔어요. 나라에서 무슨 컨설턴트라고 자격증 준 것도 아니고요. 근데 한 달에 9천만 원을 벌기도 할 수 있더라고요. 이걸 깨달으니까, 관여도라는 걸 깨달으니까. 이 내용은 뭐 굳이 제 자랑이 아니어도 자랑으로 보지 않으셔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항상 우리가 살면서 야 노력 겁나게 했는데 야 도저히 안 되는구나. 이제는 좀 여기서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?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? 그때가 이제 임계점 코앞이라고 해요. 거기서 주저앉으면 헛수고 그동안 고생했던 게 물거품이 되는 거고요. 거기서 한 번 더 일어서시면은 이제 성공이라는 그런 꼬리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힘들었던 30대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40대로 바뀌는데 그 임계점이라는 걸 제가 우연찮게 건너뛴 그런 결과였던 거죠. 이게 이제 저의 인생을 말해주는 역사입니다. 총 16권의 책을 썼고요. 아마
한두 권 정도는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책을 쓴 사람이 저라는 건 모르죠. 왜냐면 뭐 저자 이름을 분명히 보셨겠지만 그 저자가 누군지는 뭐 백종원이가 아닌 이상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제목은 분명히 자기네 집에 있는데 어?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이 이 책 쓴 저자야? 대단 신기한데? 그렇게 놀라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많이들 놀라세요. 저 소장님 책 많이 있어요. 뒤져보니까 이경태가 쓴 책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. 뭐 그렇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관여도를 깨닫고서 저만 잘 된 게 아니에요. 저만 잘 된 게 아니고요. 이렇게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식당, 관리라기보다는 친구처럼 지내고 관여하고 있는 그런 식당이 이제 전국에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. 근데 이 식당들이 그래도 제법 동네에서는 유명한 식당이라는 거죠. 제법 장사가 잘 되는 식당,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식당, 그런 식당들입니다. 그게 바로 제가 관여도를 깨달았기 때문이죠. 그러다 보니까 식당을 차릴 때 컨셉이 명확해지고요. 스토리가 생기고요. 색깔이 생겨요. 아무래도 매력 있는 그런 식당을 만들다 보니까 대부분 주먹구구식으로 혹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차별화가 지는 거죠. 대한민국에 세 가지 형태의 식당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프랜차이즈고요. 그리고 상당수가 주먹구구식으로 차리신 개인 식당들. 그리고 뭐 티도 안 나죠. 전국의 자영업자가 식당이 뭐 몇만 개는 될 텐데 그 중에 제가 관리하는 식당이 뭐 불과 100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뭐 티끌에도 들지 못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만든 마창식당을 가보시면은 뭔가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. 또 우리 점주님들도 제가 깨달은 관여도 덕분에 올바른 길을 가실 수 있고 앞으로도 가시게 될 거고요. 그래서 여간에서 망하거나 실패하지는 않으실 겁니다. 이 내용도 한번 캡처를 하신 다음에 집 근처에 혹여라도 있다면 한번 재미삼아 가보시는 것도 추천할 만하고요.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. 이분들이 제 욕을 혹시라도 하실 수 있어도 그거야 또 그렇게 또 넘어가는 거죠. 모든 사람이 저를 또 좋아하거나 사랑하실 리는 없잖아요. 매일 보고 있는 아내도 가끔씩은 아유 그냥 못 살고 싶어 그냥 죽겠는데 말이죠. 네, 오늘은 짧게 제 마창 소개, 이경태 소개를 쓸데없이 한번 해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